경남 창원에서 20대, 30대 남자 4명이 같이 이렇게 번개탄을 피워놓고 소주병도 옆에 뒹굴고 있었다고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언제 제가 이제 봤던 현상이냐면은 박근혜가 이제 한참 이렇게 유승민하고 싸울 그 시점인가? 그 시점 약간 전인가 해가지고 컴퓨터만 열면 이렇게 자살 행렬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공포스럽구나. 이 너무너무 무섭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는데 2년 만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희망이 있을 때는 촛불을 들어가지고 희망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혼자는 너무 무서우니까 네 사람이 SNS를 통해서 서로가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해서 동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무서운 기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반드시 다시 또 그 희망 없는 이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도록 무조건 이렇게 잠시 있잖아요. 임시 방편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잠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결책들이 대부분 이게 인생 전반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20대, 30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암울하고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은 이것이 물론 작전 세력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진짜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그냥 우울하네요. 힘든 현실이지만 좀 더 견디시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냥 생각 없이 삽시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음은 많이 닮은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 정부를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젊은 청춘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책을 잘못한 정부에게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다.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은 굉장히 점잖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부에 대한 정책은 비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점잖은 사람인데 노무현 때 그 자살러시가 또 시작됐네. 근데 예견된 거였다. 어차피 경제도 못 살리고 헛짓하다가 말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엄청 죽어나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 현 정부를 욕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자살 엄청 많다. 집단 자살, 가족 자살, 경제가 개폭망이니까. 이것은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까먹었나 본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 비극적인 거죠.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촛불을 들어서 그렇게 희망을 사람들은 기대했건만 또다시 암흑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꼴인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많은 거죠. 최저시급을 올려서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밥도 못 먹고 사니까 자살하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들의 전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정말 무능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긴 레이스가 얼마나 암담하면 포기를 했을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이젠 더 이상은 삶의 희망이 없어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그러나 희망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제 한 분은 이렇게 해놨어요. 진선미 배우도, 전미선 배우도 그렇고, 얼마 전 남녀 5명 포함, 이번에 남성 4명도, 남녀 5명도 자살한 뉴스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건 못 봤는데, 그게 얼마 전인가 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먹기 살기 힘든지 유독 자살자가 속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분도 글을 점잖하게 썼죠. 이 사람은 보니까 댓글 부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결책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책은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앞뒤 말이 맞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그때 임시 방편으로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드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암담할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이 박근혜 이후에 대단히 바뀐 게 있나요? 그런 것을 잘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오늘 한 사람 여배우가 한 명이 또 같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사회 현상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는데요. 이 배우가 남기고 간 말과 또 이제 왠지 우울해 보였던 그런 그 표정들 속에서 그냥 삶이 진짜 행복하진 않구나, 웃지만 슬프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 탓이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음의 탓을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 탓으로 돌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가족 탓, 여러 가지 탓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었다. 그래서 자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것이 남편에게 혹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내보낸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잃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선택을 했을 때는 행복하려고 선택을 했을 텐데요.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해 있는 동안 뭐 이렇게 제대로 집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재 속에서 이분은 더욱더 이렇게 남성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보통 결혼을 늦게 선택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우울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 컸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또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된다거나 또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대단한 어떤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리 치료에 대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 우울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심각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크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제 우리나라도 3만 불 시대가 되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남녀가 서로 믿지 못하는 풍토가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 20대와 30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전쟁을 겪고 하면서 너무 어려운 시절을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보다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서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뭐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끝장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옛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 이제 금전 위주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감정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패닉 상태에 오거든요. 그것이 우울증을 부르는 거죠. 예, 우울증이나 조울증. 예, 그래서 그런 이제 40대, 50대, 60대의 에서 자라난 애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따뜻한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야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세대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층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가정에서 애들은 모든 걸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부모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따뜻하게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의 짝을 만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로서 부부의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건강하게 정립시키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고, 예, 그것이 지금 이런 불행을 막는 거죠. 자살이라든지, 예, 뭐 출산율 세계에서 최고 낮은 이런 참 비참한 나라 아닌가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돈은 갖다 쓸어 붓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예. 페미니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남자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서로 믿고 사랑하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바깥에서는 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집에 와가지고는 또 뭐 이제 거짓말로 내가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소용없는 거거든요. 예, 정말 양심, 이연적, 해제 이연적,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심에 끓이는 것이 없는가. 예, 그런 것을 그 상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자식도 알아요. 그런데 우울한 뉴스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인 거죠. 예, 경기도에서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소방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을 모시고 만찬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기사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강인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멘탈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훈훈하다는 거죠. 예,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35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불기둥 속을 몇 번 왔다
갔다가 온 것 같은데 3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있어요. 누군가가 한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고생했다. 제2 인생 새롭고 건강한 삶을 기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만산을 베풀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잘 안 보이네. 여기 안타깝네요. 보신 분들 있으시죠? 한번 찾아보시면은 식탁이 굉장히 풍성해요. 굿모닝 하우스 앞으로 어떤 훌륭한 분들이 또 저곳을 방문해서 같이 만찬을 하는 그래서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성사가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짜 위상을 더욱더 빛내주는 그런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까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바이.